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계속 다니면요, 국민연금 당연히 받죠. 당연히 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쌓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20년 했다고 쳐볼게요. 20년의 직장 생활 동안 만약에 월급을 4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요, 20 곱하기 400 하면 어떻습니까? 퇴직연금이 8천만 원이 쌓이는 겁니다. 25년 했다고 치면요, 1억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20년, 25년 하는 동안 국민연금 냈을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대략 얼마 쌓이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따지면요, 국민연금 한 100 정도 쌓였을 거예요.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그리고 퇴직금으로 한 1억 정도가 쌓였어요. 그럼 그게 뭐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20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대략 아마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한 25년 했다라고 치면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합쳐서 한 200원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직장생활 최대한 오래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1번이고, 2번은 뭐다? 퇴직금 중간정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직금 받아서 한 방에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매달 뭐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게 아주 요긴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좀 잘 해내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지금 현재 25년 넣었거든요. 앞으로 15년 더 넣는다라고 가정하면요, 예를 들어 40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국민연금 얼마 받겠습니까? 국민연금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뭐 160에서 한 200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160에서 한 200, 한 2, 30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기 편하게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요, 그 정도까지 직장생활 계속 하면요, 퇴직연금 얼마 되겠습니까? 퇴직연금을 오래 받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대략 말하는 게 뭐 한 그래도 한 100에서 한 15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국민연금 200, 퇴직연금 150. 뭐 저는 이제 개인연금 넣는 게 있거든요. 개인연금 뭐 대략 개인연금으로 아마 나오는 게 아마 대략 한 100이라고 해볼게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연금 200에 퇴직연금 150에 개인연금 100이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200 더하기 100 그럼 300이죠. 잠깐 헷갈렸습니다. 국민연금 200만원, 퇴직연금으로 100, 그리고 개인연금도 100 이러면 어떻습니까? 400만원이 되는 거죠. 노년에 연금으로 400 나온다고 하면 결코 적은 게 아니죠.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직장 생활을 못해도 한 30년, 40년 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뭡니까? 퇴직연금 중간에 안 쓴다라는 거. 개인연금도 꾸준히 불입해서 중간에 썩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다니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빨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자고, 누구나 다 사람은요, 자기 그릇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관상대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학이나 명리학이나 사주팔자 이런 거 좋아하죠. 관상 좋아하고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떠냐, 살아가는데 그 급에서 휘둘리다 보니까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서 인생이 묻어나오는 거고, 우리 인생의 말로가 좋을지 나쁠지는 우리 스스로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좀 더 차분하게 착실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필기장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욕심 부려서 함부로 뭔가 크게 이룬다 이런 것들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잖아요. 욕심 부리려고 하죠. 화려한 것들 좋아하죠. 근데 그런 화려한 것에 유혹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오르고 대출이자 늘어날 거고, 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건데, 그런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화가 생기고요, 신뢰도 안 생기고 믿음이 깨지고 개박살이 나는 거죠. 우리는요, 건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보상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 땀 흘리고 이랬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히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죠.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건면하게 살아가다 보면 퇴직연금 쌓이고 국민연금 쌓이고 개인연금도 쌓이고 나에게 여윳돈도 쌓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지내는 동안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묵묵히 지내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걸 친구 삼고 살면 나중에 또 그 시간들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고 큰 가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단단해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좀 더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도 않아야 되고 환상에 유혹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내가 연금 만들어서 내 연금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직장인을 우습게 얘기하는데 직장인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그래도 자신의 삶의 이 예상치를 어느 정도 개선하고 지낼 수 있거든요. 뭐 큰 돈을 버는 부자는 되지 못해도요. 중산층으로만 살아도 지금의 이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나름 평온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럭셔리하게 비싼 벤츠 끌고 다녀야 됩니까? 소나타 타면 안 됩니까? 아파트 타면 안 됩니까? 분수에 맞춰서 타고 다니면 차 굴러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비싼 호텔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뷔페 먹어야지 성공했고 그냥 만 원짜리 국밥 먹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고 적당히 조절하는 거고 너무 욕심 안 부려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부자라 그래서 하루에 5끼 먹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1끼 먹는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3끼 못 먹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조절하고 착실하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는 3끼 아니고 2끼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주말 같은 때는 늦은 아침 겸 점심으로 1끼 먹고 저녁에 조금 일찍 먹고 2끼만 먹어도 살아가는 거 문제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착실하게 살고 너무 욕심 안 부리고 무난하게 지내는 걸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로가 정해지고 우리 인생 전반이 이미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 보자. 욕심 부리지 말고요. 분수 맞춰서 살아가고 우직하게 살아가 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떨 때 보면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라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